2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시리아 내전이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병력 철수에 나섰는데요. 국제사회에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시리아 내전은 과연 종식될 수 있을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리아 내전 어떻게 시작해서 5년간 지속돼 온 건지 잠깐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11년 초에 소위 아랍의 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아랍의 봄으로 이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시리아 남부에서도 3월에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를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또 희생자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민간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내전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리아의 이 반군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세속주의 반군도 있고 또 쿠르드 반군도 있고 여기에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죠. 네.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쥐어가던 중에 IS가 또 등장해서 그랬죠. 최대 무장단체로 부상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방은 IS 소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 반군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르드 민족주의적 단체까지 등장을 해서 반군 대열이 더 분열되고 대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주변 국가가 개입하면서 사태가 아직 복잡해져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난 14일에 시리아 내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시리아 평화회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한 달여 만에 재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지난달 1일에도 회담은 열렸습니다만 이틀 만에 중단됐거든요. 그럼 네네. 이 평화회담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시리아 정부가 즉 아사드 정권이 좀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평화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은 뭐 휴전을 이루고 그리고 권력 이양 로드맵을 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리아 정권은 원하는 것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또 이를 이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일에 열린 이 회담에서도 그 회담이 열리자마자 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반군의 주요 점령지에 엄청난 공세를 펼쳤어요. 네. 그러니까 반군이 평화회담에 계속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화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리아에서 가장 큰 무장 조직은 IS와 알-누스라 전선인데 네. 근데 가장 큰 무장 단체가 지금 이제 협상에 배제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는 시리아 정부와 IS가 돼야 되는데 네. 시리아 정부도 비협조적이고 IS도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회담 자체가 상당히 반쪽짜리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의 태도가 또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달 초 평화회담 무산 때 공교롭게 당일날 러시아가 시리아 내 병력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네. 러시아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주요 병력을 이제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어제 오늘 공군도 철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일단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을 거의 이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하, 네.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러시아 간에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 러시아로서는 IS를 제거한다는 나름 이 개입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이었고 또한 이제 시리아에 개입을 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당장 존 케리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이 휴전 유지를 위해서 또 러시아를 방문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 시리아 사태로 어쨌든 화해의 물꼬를 텄다라는 점에서 외교적인 이제 뭐 목적을 달성했고요. 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것은 시리아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지금 한 1년 정도 군사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반군들을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러시아 이 병력들이요. 이 때문에 시리아 정권이 이제 상당히 안정되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러시아 내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재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큰 비용을 안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 시리아의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6,5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네. 지불했는데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유가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네. 피폐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강화한다면은 이제 이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 시리아 이 어떤 군사적 개입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복잡하네요. 러시아 네네. 내부의 내년도 선거, 거기에 러시아 경제 상황, 그리고 시리아 내의 정부군과 반군에 얽히고 또 설킨 관계인데, 자, 이번 러시아의 병력 철수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조금 이 기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리아 내부에서 내전의 강도가 좀 약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저강도 내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어쨌든 전투가 좀 약화되면은 반군들도 또 시리아 정부도 평화 협상에 나설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평화 회담에 이제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것은요. 지금 러시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완전 혹은 전면 철수가 아닙니다. 네. 네. 러시아 정부도 분명히 부분 철군을 하고 있고 네. 주력 부대만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이나 사우디도 주변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나 이슬람계 이 네. 무장단체들은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회담 자체가 근본적으로 조금 좀 완전하지 않은 네.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결과 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크게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